어디서도 듣지 못한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어느 먼 옛날, 한양에서 그리 멀지 않은 복사골이라는 마을에서는 해마다 봄이면 복숭아꽃이 온 천지를 분홍빛으로 물들이곤 했었소이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마을에는 하나의 기이한 소문이 떠돌고 있었지요. 바로 이 마을에 사는 복선이라는 처녀가 귀신을 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었소이다. 복선은 20살이 갓 넘은 나이였는데 어린 시절부터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본다며 온 마을 사람들을 놀라게 하곤 했던 것이었지요. 아이고, 복선아. 또 무슨 이상한 것을 봤다는 것이냐? 이웃집 아주머니가 물어볼 때마다 복선은 그저 고개만 가로젓곤 했소이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그냥 바람에 꽃잎이 날리는 것을 보았을 뿐이에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복선이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생각했소이다. 왜냐하면 복선이 저기 조심하세요 하고 말하면 정말로 그곳에서 사고가 일어나곤 했기 때문이었지요. 또한 저 사람이 아프실 것 같아요 하면 며칠 뒤 정말로 그 사람이 병에 걸리곤 했던 것이었소이다. 그런 복선에게는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던 것이지요. 복선의 아버지 박서방은 마을에서 나름 부지런하기로 소문났던 농부였는데 언젠가부터 술만 마시면 복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곤 했던 것이었소이다. 인연이 내가 무슨 귀신을 본다고? 그런 헛소리나 하고 다니지 말고 시집이나 가라. 하지만 복선은 그저 고개만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소이다. 사실 복선에게는 아버지도 모르는 큰 비밀이 하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그것은 바로 복선이가 실제로는 귀신을 전혀 보지 못한다는 것이었소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선이 그토록 정확하게 앞이를 맞춰왔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선이 남다른 관찰력과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복선은 사람들의 표정, 행동, 말투를 자세히 관찰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상하곤 했던 것이었지요. 예를 들어 김씨 할아버지가 며칠째 기침을 하고 안색이 좋지 않으면 아프실 것 같다 고 말했고, 이씨 아저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걷는 것을 보면 조심하세요 라고 했던 것이었소이다. 하지만 이런 비밀을 아무도 모른 채 복선의 소문은 점점 더 멀리 퍼져나갔소이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양에서 매우 유명한 무녀가 복사골 마을에 찾아왔던 것이었지요. 그 무녀의 이름은 신월이었는데 한양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분이었소이다. 신월 무녀는 키가 크고 위엄이 있었으며 화려한 무복을 입고 다녔지요. 그녀가 구슬하면 정말로 신이 내렸다는 소문이 자자했던 것이었소이다. 복사골에 귀신을 보는 처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아이를 만나보고 싶구나. 신월 무녀가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한 말이었소이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흥분했지요. 이렇게 유명한 무녀가 직접 복선을 보러 왔다니? 복선아, 어서 나와서 무녀님께 인사를 드려라. 마을 이장이 복선의 집 앞에서 소리쳤소이다. 복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집에서 나왔지요. 신월 무녀는 복선을 한참 동안 빤히 바라보았소이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그래, 이 아이에게서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진다.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서 무녀가 되는 것이 어떠냐? 복선은 깜짝 놀랐소이다. 자신이 거짓으로 꾸며낸 능력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지요. 저는 복선이 말을 더듬자 신월무녀는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소이다. 그래, 겸손하기까지 하는구나. 진짜 능력자들은 모두 그렇다. 내일부터 나와 함께 지내면서 무녀의 길을 배워보거라. 마을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소이다.
복선이 한양의 유명한 무녀에게 인정받다니. 하지만 복선은 속으로 큰 걱정이 되었지요. 어떻게 하지?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데. 이대로 가면 큰일 날 것 같은데. 하지만 마을 사람들과 아버지의 기대에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던 복선이었소이다. 좋습니다. 무녀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결국 복선은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지요. 다음 날부터 복선은 신월 무녀와 함께 지내기 시작했소이다. 신월 무녀는 마을 이장의 집에서 머물면서 복선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지요. 복선아, 무녀가 되려면 먼저 신과 교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 이 향을 피우고 정신을 집중해 보아라. 복선은 시키는 대로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소이다. 하지만 신월 무녀가 기대에 차서 바라보고 있으니 어떻게든 말을 해야 했지요. 뭔가 흐릿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오! 그렇지. 처음에는 다 그런 법이다. 계속 수련하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신월 무녀는 매우 만족스러워했소이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복선은 점점 더 거짓말을 이어가기 어려워졌소이다. 신월 무녀는 날마다 더 복잡한 것들을 요구했기 때문이었지요. 복선아, 이제 죽은 자의 영혼과 이야기하는 법을 배워보자. 자, 저 할머니의 영혼이 보이지 않느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아라. 복선은 식은땀을 흘렸소이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잘 들리지 않아서. 아직 수련이 부족한 모양이구나. 괜찮다. 천천히 배워가면 된다. 다행히 신월 무녀는 이해해 주었지만 복선은 점점 더 불안해졌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복선은 우연히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소이다. 신월 무녀가 혼자 있을 때 거울 앞에서 웃으며 말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허허, 이 순진한 시골 처녀를 얼마나 속이고 있는지도 모르겠군. 귀신을 본다고? 웃기는 일이야. 나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말이지. 복선은 깜짝 놀라 숨었소이다. 신월 무녀가 계속 혼잣말을 했지요. 한양에서 무녀 노릇하는 것도 다 연기일 뿐인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니 참 쉬운 돈벌이야. 이 처녀도 마찬가지겠지. 몇 가지 기술만 가르쳐주면 금방 한양에서 떼돈을 벌 수 있을 텐데. 복선은 경악했소이다. 그 유명한 신월 무녀가 사기꾼이었다니. 그런데 이 처녀 정말로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긴 하던데. 혹시 정말로 귀신을 보는 건 아닐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이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다고. 신월 무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소이다. 복선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지요. 자신도 거짓말쟁이였지만 신월 무녀도 거짓말쟁이였던 것이었소이다. 이럴 수가. 그럼 우리 둘 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면서 서로를 속이고 있었던 건가? 복선은 어이가 없었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소이다. 적어도 자신이 혼자만 거짓말쟁이는 아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였소이다. 신월 무녀는 복선을 한양으로 데려가서 무녀로 만들려고 했는데 둘 다 가짜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날 복선은 용기를 내어 신월 무녀와 대화를 시도해 보았소이다. 무녀님, 혹시 처음 무녀가 되실 때는 어떠셨나요? 왜 그런 것을 묻느냐? 그냥 저도 처음이라 궁금해서요. 신월 무녀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소이다. 그것은 말하자면 긴 이야기인데 사실 나도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법을 배웠지. 때로는 진실보다도 위로가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 복선은 신월무녀가 돌려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소이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못하고 있었지요. 그럼 정말로 신이 내리시는 건가요? 그것은 믿고 싶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지. 둘은 서로 눈치를 보며 대화했소이다. 서로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직접 말하지는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소이다. 무녀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급하게 달려왔지요. 최신의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의원이 봐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분명 귀신이 씌운 것 같으니 무녀님께서 구술해 주세요. 신월무녀는 당황했지만 어쩔 수 없이 따라갔소이다. 복선도 함께 따라갔지요. 최신의 할머니는 정말로 의식을 잃고 누워 계셨소이다. 가족들은 모두 울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불안해했지요. 무녀님, 어서 구술해 주세요. 신월무녀는 평소처럼 화려한 의식을 시작했소이다. 방울을 흔들고 춤을 추며 신을 부르는 것처럼 행동했지요. 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소이다. 복선은 옆에서 할머니를 자세히 관찰했소이다. 그런데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지요. 할머니의 입술이 파랗게 되어 있었고 손톱도 검푸른 색이었소이다. 이것은 독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닌가? 복선은 어린 시절부터 산에서 약초를 캐며 자란 덕분에 여러 가지 독초에 대해 알고 있었소이다. 그리고 할머니의 증상이 독버섯을 잘못 먹었을 때와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챘지요.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귀신이 씌웠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독버섯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던 것이었소이다. 그런데 그때 복선에게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소이다. 복선은 갑자기 몸을 떨더니 이상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소이다. 나는 산신령이다.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라며 복선을 바라봤소이다. 신월무녀도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이 할머니에게는 귀신이 씌운 것이 아니다. 잘못된 버섯을 먹었기 때문이다. 뭐라고요? 산에서 독버섯을 잘못 따서 먹었다. 빨리 토하게 하고 물을 많이 먹여라. 복선은 마치 신이 내린 것처럼 연기하면서 정확한 치료법을 알려주었소이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복선이 시키는 대로 했소이다. 할머니에게 토하게 하고 물을 많이 먹였지요. 놀랍게도 얼마 뒤 할머니가 의식을 되찾았소이다. 어머, 할머니. 정신이 드셨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된 거냐? 오늘 아침에 산에서 버섯을 따서 국을 끓여 먹었는데 역시 복선이가 맞췄어요. 사람들은 모두 복선을 신기하게 바라봤소이다. 반면 신월무녀는 굉장히 당황한 표정이었지요. 그날 밤 신월무녀가 복선을 불렀소이다. 복선아, 오늘 일은 정말 놀라웠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히 알 수 있었느냐? 복선은 잠시 고민하다가 결심했소이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가 된 것 같았지요. 무녀님, 사실 저에게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저는 실제로는 귀신을 보지 못합니다. 신월무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은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요. 그럼 어떻게? 저는 그냥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짐작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늘도 할머니의 증상을 보고 독버섯 중독이라는 것을 알았을 뿐입니다. 신월무녀는 한참을 말없이 복선을 바라봤소이다. 그리고는 갑자기 웃기 시작했지요.
허허. 그렇구나. 사실 나도 너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 네? 나도 귀신을 본 적이 없다. 지금까지 모든 것이 연기였어. 복선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놀란 척 했소이다. 정말요? 그렇다. 우리 둘 다 사기꾼이었던 셈이지. 하지만 신월무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계속했소이다. 하지만 오늘 내가 한 일을 보니 진짜 능력은 귀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와 관찰력인 것 같구나. 복선은 그 말에 깊이 생각해 보았소이다. 무녀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신비한 능력을 원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니까요. 그렇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갈 것이냐? 복선은 고개를 저었소이다. 아니요. 저는 이곳에 남아서 마을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거짓된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서요. 신월무녀는 복선의 대답에 감동했소이다. 그래, 현명한 선택이다. 사실 나도 이제 무녀 노릇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겠다. 정말요? 응. 오늘 너를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 사람들을 속이는 것보다는 진짜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말이야. 그렇게 해서 신월무녀는 다음날 한양으로 돌아갔소이다. 하지만 무녀를 그만두고 대신 한약방을 차려서 정말로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시작했다고 하지요. 복선은 마을에 남아서 계속 사람들을 도왔소이다. 이제는 귀신을 본다고 속이지 않고 대신 자신의 지혜와 관찰력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지요. 복선아, 우리 소가 병이 난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가서 봐드릴게요. 복선은 소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고 적절한 치료법을 알려주었소이다. 귀신의 힘이 아니라 경험과 지식으로 말이지요. 또한 복선은 마을의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 주었소이다. 약초 구별법, 동물 치료법, 사람의 마음을 읽는 관찰법 등을 말이지요. 시간이 흐르면서 복선은 마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사람이 되었소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가 귀신을 본다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더욱 존경하게 되었지요. 복선이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야. 귀신의 힘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돕고 있어. 복선의 아버지 박서방도 달라졌소이다. 내 딸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구나. 미안하다, 복선아. 괜찮아요, 아버지. 저도 처음에는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복선에게는 새로운 인연도 생겼소이다. 이웃 마을에서 온 선비 김진사가 복선의 지혜로움에 반해서 청혼을 해온 것이었지요. 복선 아가씨, 당신의 현명함과 따뜻한 마음에 감동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복선은 행복한 마음으로 승낙했소이다. 혼례를 치른 후에도 복선은 계속해서 마을 사람들을 도왔고 김진사도 아내의 일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지요. 몇 년 후 복선과 김진사 사이에는 예쁜 아이들이 태어났소이다. 복선은 아이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해주었지요. 진짜 능력은 남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이란다. 그리고 정직한 마음이 가장 큰 힘이야. 한편 한양에서 한약방을 차린 신월도 잘 지내고 있었소이다. 가끔 복사골 마을에 편지를 보내서 안부를 묻곤 했지요. 복선아, 너 덕분에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해서 거짓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진실과 사랑으로 끝나게 되었소이다. 복선이 사람들을 속였던 것도 신월 무녀가 가짜 무녀였던 것도 모두 잘못된 일이었지만 결국 그들은 진실을 깨닫고 올바른 길을 찾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짜 능력이란 신비한 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도와주는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소이다. 복사골 마을의 복숭아꽃은 해마다 더욱 아름답게 피어났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만큼 따뜻해졌다고 전해지요. 그럼 여기까지. 무녀를 속인 복사골 처녀의 이 이야기로 속임수가 어떻게 진실로 변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모두가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셨음 합니다요. 그럼 모두 다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요. 그럼 오늘 얘기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의 나라로 뚝딱! 재미있는 설화의 세상, 이야기 뚝딱! 오늘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